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을 오래 만나고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아보니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 입으로 꺼낸 뒤 밀려오는 후회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서늘해지고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가 왜 그 이야기까지 했을까 하고 몇 번이고 되짚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니까, 오래 본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보다 여러분이 흘린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가벼워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밤을 보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법보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보는 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고, 질문을 받으면 숨김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정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겪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 편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지금 따뜻하게 들어주는 귀가 언제까지나 내 비밀을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끼리니까 말해봐 하던 사람이 사소한 서운함 하나로 멀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때 내가 흘린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식은 뒤 더 또렷한 모양으로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상해서 함께 웃었던 수많은 순간보다 누군가가 고백한 약점 하나를 더 오래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은 소리가 적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자리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과거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상대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시켜야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손해가 시작됩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꺼낸 말이 오히려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요즘 형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별뜻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도 나오고 조금 모아둔 것도 있지 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래도 얼마쯤 모으셨어요? 하고 한 발 더 들어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거절하면 내가 쪼잔해 보일 것 같고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까지 말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생각납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한테 통장 사정을 말했지? 그 후 모임에서 식사할 때 누군가 농담처럼 형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정도는 사셔도 되겠네 하며 웃습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던 시선의 돈이라는 숫자가 끼어든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돈 가족 문제의 과거의 실수 마음의 약점처럼 비교와 판단을 자극하는 정보는 더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기대가 생기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무시가 생깁니다. 잘된 자식을 둔 사람에게는 시기가 붙고 문제 있는 자식을 둔 사람에게는 은근한 우월감이 붙습니다. 깊은 상처를 털어놓은 사람에게는 동정보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이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질문 그 자체보다 질문 앞에서 생기는 조급함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그었다고 해서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관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올 자격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함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문이 없는 집이 안전하지 않듯 경계가 없는 관계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친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침범당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조용한 문 하나를 두고 필요한 만큼만 열어주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웃어도 되고 말을 돌려도 되고 짧게만 답해도 됩니다.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는 첫 번째 경계가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돈 이야기는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의 온도를 가장 빠르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은 이상할 만큼 사람의 표정을 빨리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는 건강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웃던 자리도 그래서 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라는 한마디가 나오면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묻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던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보니 돈은 가진 액수보다 남이 그 액수를 알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퇴한 뒤 동네 모임에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노후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지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일했으니 퇴직금은 꽤 받았겠네. 처음에는 먹고 살 정도는 되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몇 억은 되지 않아 술도 한 잔 들어갔고 괜히 감추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던 그는 결국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으니 그 정도는 있어야지 하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하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을 바라봤고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형님은 그 정도 부담 없잖아요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해 왔고 가까웠던 지인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은 숫자 하나였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의 기대가 생깁니다. 밥을 더 자주 사야 할 것 같고 어려운 사람이 손을 벌렸을 때 거절하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또 다른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은근히 빼놓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어느 쪽이든 쉽게 말해서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집은 본인 명의예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라고 묻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받을 게 좀 있죠 라고 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성실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뭘 그런 걸 숨기나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방비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는 사람 역시 충분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와 연금 액수, 부동산 규모는 상대가 알아야 할 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일하고 절약하며 만들어 온 사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비교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러움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작은 것까지 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아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반대로 그 정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도 못 사주나 하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면 처음에는 걱정해 주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약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분은 부담스러울 거야 라며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배려가 어느 순간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질문에는 숫자 대신 경계를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좀 해두셨어요. 그럴 때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크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굳이 새로운 설명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피하려는 사람이 불편해 보이면 더 파고듭니다. 내가 당황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편안한 얼굴로 짧게 답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질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경계는 큰 소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단단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통장 잔액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과도 필요한 범위의 이야기는 하되 모든 것을 미리 공개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예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알려줄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문을 내가 직접 열고 닫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경계를 세워두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산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형편을 이해받기 위해 어려움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남의 손에 넘겨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는 관계가 변하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아픈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관계의 계산 때문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돈에 관한 정보는 상대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내가 가장 아팠던 순간과 가장 약했던 마음은 상대가 원한다면 언제든 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어느 날은 마음이 무너지고 평소에는 잘 견디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해하고 웃어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식이 연락을 잘하지 않아 서운했던 일, 남편과 몇 달째 대화가 끊긴 일,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일까지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달 뒤 사소한 일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의 자식 문제 때문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나갑니다. 그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집안 사정이 복잡해. 혹은 더 가볍게 전에 나한테 울면서 별 얘기를 다 하더라. 직접 들은 것이 아니어도 소문은 돌아서 다시 귀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은 처음 상처받았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힘들었던 일 자체보다 내가 믿고 맡긴 마음이 남의 입에서 가볍게 다뤄졌다는 사실이 더 깊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대의 약점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더라도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의 힘이 기울어지는 순간 그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깊은 고백은 친밀함을 만드는 동시에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없고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상대가 다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까지 한꺼번에 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꺼내는 고백은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 따뜻한 분위기만 믿고 몇 년 동안 쌓아온 서운함을 다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묘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거기서 그 이야기까지 했을까? 이미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날일수록 말을 늦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요즘 외롭지 않아요? 라고 묻는다면 꼭 자신의 공허함을 증명하듯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도 이제는 꽤 좋아졌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면서요.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자기 몫의 일이 있지요.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일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 일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구경거리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깊은 상처는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서 말할수록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마음속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 조용히 걸으며 정리하는 편이 낫고, 어떤 마음은 종이에 적어놓고 스스로 읽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 가벼운 호기심으로 묻는 지인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움을 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아무 손에나 맡기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디까지 말할지, 언제 입을 닫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큼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실수입니다. 스스로 털어놓으면 후련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때로 내가 잊고 싶은 그 한 장면으로 지금의 나 전체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상할 만큼 오래 살아남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입으로 꺼내 설명한 실패는 더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보다 내가 예전에 어떤 큰 실수를 했는지를 더 쉽게 기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나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거는 반성으로 남겨야 하지 사람들 앞에서 계속 꺼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히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술잔이 몇 번 돌다 보면 누군가가 웃으며 묻습니다. 자네 그때 사업 크게 한번 접었었지 많이 힘들었겠어.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다가 괜히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말도 마. 그때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돈도 꽤 많이 날렸지. 집까지 정리할 뻔했잖아. 그러고 나서 당시의 잘못된 선택과 누구에게 속았는지 얼마를 잃었는지까지 하나둘 풀어놓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웃으며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일도 이겨낸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기억은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 실패부터 떠올립니다.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면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여러분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한번 크게 실수했던 사람이니까 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나는 과거를 털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 과거를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하나가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 번의 큰 실패를 스스로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긴 인생보다 그 실패한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얀 옷에 작은 얼룩 하나가 묻으면 눈이 자꾸 그곳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를 고백한 뒤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까지 했지? 며칠 뒤 누군가 그때 꽤 크게 손해봤다면서 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꺼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어느새 여러 사람의 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한번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그 실수가 현재의 나를 다시 공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성과 공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과거를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라고 캐묻는다면 길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손해가 꽤 컸다면서요 라고 더 들어오면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대답에는 숨기는 느낌보다 오히려 단단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거가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내 과거를 계속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낮추면 다른 사람도 그 틀 안에서 나를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일은 지나갔고 나는 거기서 배웠다라고 담담히 정리하면 상대도 더 이상 깊이 파고들기 어려워집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잘못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돈을 잃었던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달라졌을 일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되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페이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이 훨씬 길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애쓴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계속 설명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과거를 이해시키느라 남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오늘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보다 더 조심해서 입 밖으로 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것이면서도 온전히 내 이야기만은 아닌 것, 바로 자식과 집안의 속사정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나 하나의 체면을 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까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보다 더 쉽게 길어집니다. 내가 잘된 일을 말할 때는 자랑처럼 보일까 조심하면서도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잘되면 자랑하고 싶고 속상하면 어디엔가 털어놓고 싶습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되면 내가 잘된 것처럼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대신 아픈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드님은 요즘 뭐 하세요? 딸은 결혼 생활 잘해요? 하고 묻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집안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가족의 속사정만큼 밖으로 나간 뒤 다시 거두기 어려운 말도 드뭅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좋은 자리로 옮겼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더라고. 처음에는 다들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며느리가 어떤 선물을 했는지, 손주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자식이 얼마나 자주 용돈을 보내는지까지 이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집에 있는 자기 자식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씁쓸해합니다. 누군가는 저 집은 자식 덕을 많이 보내 라는 말 뒤에 조용한 거리감을 둡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을 세게 할수록 상대방 마음속에서는 축하와 함께 비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은 전화 한 통을 안 해. 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다 소용없어.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는 어느 순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내가 꺼낸 속사정을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집은 자식 문제가 좀 심한가 봐. 이 말이 한 사람을 거치고 두 사람을 거치면 내용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자식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서운한 것은 세상이 내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내 부모가 밖에서 내 흉을 봤다는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한마디가 부모 자식 사이에 깊은 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상해서 말했을 뿐인데 자식은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삶이 사람들의 입에 올라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 이야기 속에는 다른 사람의 체면과 삶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집안의 일은 나무의 뿌리와 비슷합니다. 뿌리는 흙 속에 있을 때 나무를 살립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 햇빛에 오래 노출하면 결국 마릅니다. 가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결할 사람과 나누면 도움이 되지만 해결할 능력도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체면만 상합니다. 누군가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삶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잘해요. 저희들끼리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좋지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더 파고든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죠 라고 묻는다면 웃으며 다들 바쁘게 살지요 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식을 감싸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자랑도 줄이고 흉도 줄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과 비교할 일도 줄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남의 기준에 맞춰 평가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조용히 기뻐하면 되고 자식이 힘들면 필요한 만큼 돕고 기다리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야 할 말과 입을 열어야 할 말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돈과 상처와 과거의 실패 가족의 속사정을 지킨다고 해서 차갑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에 있습니다. 나를 계속 설명하는 쪽에서 벗어나 상대를 바라보고 지나간 자랑보다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며 결핍을 늘어놓기보다 작은 기쁨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안 하지, 나를 못 믿는 건가 하고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결국 다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선을 모르고 지나치게 들어가거나 내 선을 지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좋은 관계에는 친밀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다 말해주고 부탁하면 대부분 들어주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친절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시간 괜찮으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것 좀 해줘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묻던 사생활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캐묻습니다. 그 집은 요즘 부부 사이 괜찮아요. 자식한테 돈 좀 줬다면서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그때 불편하면서도 웃으며 다 대답해주면 상대는 그것을 하나의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물어봐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선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들어옵니다.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내가 어디까지 허락하는지를 보고 형성됩니다. 내가 불편한 질문에도 계속 웃으며 답하면 상대는 내가 불편한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화가 난 뒤 갑자기 세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작고 부드럽게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분이 매달 용돈 얼마나 줘요? 그때 얼굴을 굳히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그런 건 서로 자세히 묻지 않고 지내요. 상대가 다시 물으면 각자 잘 살면 그걸로 됐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대답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은 분명합니다. 또 누군가 요즘 부부 사이 별로라면서요 라고 묻는다면 길게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다 비슷하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뒤에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어색해서 자꾸 말을 보탭니다. 그런데 그 보탬 속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요즘 남편이 이래서 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순간 다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대답보다 멈춤을 잘 씁니다. 말을 짧게 하고 웃습니다.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침묵 자체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분위기를 잘 읽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계를 보여주면 대부분은 더 이상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부탁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기준이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거절할 때마다 긴 이유를 붙이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쉽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못 갑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허리가 좀 아프고 내일은 병원도 가야 하고 자식이 오후에 들른다고 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거절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줄었네. 요즘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깐의 오해를 피하려다 평생 지켜야 할 내 삶의 안쪽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계가 차가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은 닷대 얼굴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는 대신 상대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설명하지 않는 대신 상대의 건강을 걱정할 수 있고 내 자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대신 친구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상하게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말은 줄었는데 사람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남는 사람들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정보를 얻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눈앞의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말수가 많지 않아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대화법이 시작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람이 메말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줄이면 상대를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오래 살아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화려한 자기 이야기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마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쏟아내지 않아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사람은 대개 말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쪽보다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말이 흐릅니다. 친구 몇 사람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은 장보기가 겁난다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애도 사는 게 힘든지 전화하면 맨날 한숨이야. 그러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자네는 요즘 별일 없어. 예전 같으면 내 걱정거리 하나를 꺼내 분위기에 올라탔을지 모릅니다. 나도 말도 마. 병원 다니랴, 자식 걱정하랴, 정신이 없어. 하지만 꼭 그렇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고 걱정이 없겠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 보고 차 한잔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옆 사람의 옷을 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옷색이 참 잘 어울리네. 아주 짧은 말인데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좋게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듣는 사람이 점점 지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어주지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또 저 이야기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과거형의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때는 내가 어디를 가도 대접받았지. 이런 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은 추억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증명하려
들면 듣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내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른들은 지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를 걷고 있어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걸 배우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작은 화분 하나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새잎 보는 맛이 있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서 늙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얼굴에 세월이 있어도 대화 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젊어서 배우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은 자신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퇴하고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다면 굳이 외로움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저것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또 누군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자식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참 좋아요. 저녁에 옛날 노래 한 곡씩 찾아 듣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여유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돈과 자식과 건강 이야기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를 비교하다 보면 말할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자연과 책, 음악, 작은 취미처럼 비교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한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표정이 좋아 보여. 자네는 사람 이야기 참 편하게 들어줘. 덕분에 오늘 즐거웠어. 이런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느낌을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보다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칭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따뜻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결국 대화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고 어떤 이야기를 내 안에 조용히 간직할 줄 아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익숙해지면 마지막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의 질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비밀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무엇을 묻든 그 질문에 끌려가듯 대답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이 많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하는 사람이 예의 바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내 삶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허락한 만큼 가까이 들어옵니다. 내 재산을 자세히 말하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내 상처를 모두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 나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지나간 실패를 반복해서 꺼내면 오늘의 나보다 어제의 실수가 더 커지고, 가족의 속사정을 밖에서 자주 말하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삶까지 남들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런 일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그래서 연금은 얼마나 나와 하고 웃으며 묻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식이 요즘도 속썩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그때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잃었어 라고 궁금해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곧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침묵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친한 사이인데 숨긴다고 생각할까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 삶 잘 살고 있지요. 지나간 일입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찾아와도 그 침묵을 급하게 메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혹시 기분 나빴나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품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알고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경계가 있다고 해서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되 상대의 좋은 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구의 손주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를 흉보지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들어야 할 때, 듣고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는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가 가진 기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사를 흉보기 시작하면 굳이 맞장구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집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없는 사람을 두고 비웃으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고 조용히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가벼운 소문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을 통해 내 주변의 관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몇 사람과 오래 가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함부로 파고들지 않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주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남기지만 동시에 한 가지 귀한 능력도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으면 바로 설명했고 무시당할까봐 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 사람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나를 가볍게 볼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증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보여줘도 됩니다. 대신 더 천천히 말하고 더 따뜻하게 듣고 더 단단하게 내 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많이 살아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한다기보다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설명했고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열었고 외로울 때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깊은 상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지나간 실패를 털어놓으며 이제는 괜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재산을 묻는 질문 앞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실패를 다시 꺼내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과 집안의 속사정을 사람들의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무엇이 귀한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고 오늘 새롭게 배운 일을 이야기하고 작은 자연과 음악과 차 한 잔에서 발견한 기쁨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말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편해졌고 설명은 줄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존중은 깊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뒤늦게 자신을 탓했던 기억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달라도 됩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평안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호기심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의 품위와 경계와 고요함은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도 되는 아주 소중한 삶의 몫입니다. 오늘 밤 마음에 남는 말 하나만 조용히 품고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